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애플도 있지만 테슬라가 또 대표적이죠. 테슬라가 거의 2년 만에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그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전기차도 있겠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거의 대장격 종목이 지금 테슬라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테슬라가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세, 여전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2년 만에 10배나 오른 테슬라, 사실 지금 잡기 좀 부담스럽다. 그럼 차기에 이 테슬라만큼 차기 자율주행 관련 대장주가 될 만한 기업은 뭐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2의 테슬라가 될 만한 자율주행 차기 대장주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행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보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제2의 테슬라가 누가 좀 될 수 있을까? 자율주행 지금 기술력 그리고 빅데이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봤을 때 테슬라를 좀 잡을 만한 좀 후속 대장격 종목은 무엇이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존에 제가 자율주행 강의를 너무 많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차례 좀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그 강의 못 들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오늘은 이제 중국 쪽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개라 그랬습니다. 두 개. 뭐느냐? 첫 번째, 일단 인지를 할 수 있는 센서. 센서에 카메라, 라이다가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카메라를 탑재해서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카메라 센서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그 인지를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체 AI 시스템을 활용한 판단 내리고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 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많고 많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 AI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반, 어떤 분야의 센서, 어떤 분야의 AI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제2의 테슬라가 될 만한 기업이 누가 있을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두세 제2의 테슬라가 될 만한 이 기업은 뭘까? 자율주행 후속 대장주 알아보기 위해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중국 자율주행 주가 누가 중국의 테슬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사실 과거에 AI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AI에 있어서 자, 기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빅데이터. 왜? AI는 그 많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딥러닝을 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결과값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누가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I에 있어서 기술력은 미국이 가장 많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빅데이터는 중국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둘이 AI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 그랬죠. 자, 이 안에서 중국 역시 AI 시장에 자율주행으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 의미로 중국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중국 시장이 자율주행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시장을 계속 키파를 키우고 있지만 중국 역시 그렇다. 막대한 투자와 오랜 연구 개발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엣지 케이스, 무슨 말이냐? 흔치 않은 사례에 대한 대응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주행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얘기를 드렸지만 자율주행은 뭐예요? 결국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게 자율주행 차죠. 그러면은 스스로 사물을 인지하고 차선을 인지하고 속도를 인지하고 신호를 인지하고 그를 기반으로 내가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멈출지 갈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이런 구조가 자동차 자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이 자동차의 시스템에 입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너한테 끼어들었을 때 내 차는 어떠한 식으로 반응을 할까에
대한 수많은 가짓수를 가지고 알파고 마냥, 알파고도 뭐에 바둑을 둘 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두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이긴다라는 수싸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입히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전이랑 바둑이랑은 너무나 많이 다른 거죠. 주변 환경, 그리고 모든 이런 돌발 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돌발 변수에 따른 대응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는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예상치 못한 사례들의 범위가 너무나 많고 사전에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점진적인 단계적으로 레벨 1, 2, 3, 4, 5로 나아가려고 하는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기업, 그리고 확진적으로 확실하게 딱 나는 무조건 처음부터 완전 자율주행이야 라는 걸 목표로 가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 같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하게 알파고 마냥 하려고 봤더니 너무 많은 변수로 인해서 사실상 좀 불가능한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테슬라 같이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보세요. 모든 차량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에 AI 스스로 이 모든 영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라는 거죠. 딥러닝 한다라는 거죠.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I 능력이 발전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센서 가격이 쌓아야 되고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을 만한 AI 기술력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오케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앞서 나가려면 현재로서는 결국 센서 가격이 싸게 만들어야 보급을 시키고 그를 기반으로 보급을 시킨 이후에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몰면서 쫙 수집을 하는 빅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을 만한 기술력, 요것만 일단 확보해 놓으면은 테슬라와 같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서 중국에 그러면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첫째, 스마트한 경영진과 자본력을 갖추면서도 기존 자동차 업체의 레거시가 없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해서 테슬라와 유사한 구조를 짜가고 있다. 오호. 둘째, 소비자들이 선진국보다 훨씬 젊고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의 수익 모델화와 데이터 확보에 유리하다. 오호. 셋째, 전기차 산업과 같이 전국 정부의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마지막 네 번째, 자율주행 핵심 기술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지금은 자율주행 시장에서 두 가지 구조에 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확정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택하는 웨이모 같은 기업들의 지금 전망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왜?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점진적인 방책을 펼치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이러한 구조를 지금 채택을 하면서 빠르게 지금 진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근데요, 자, 테슬라와 중국 기업 간의 큰 차이는 뭐냐면, 자,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수많은 빅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국민들의 선택에 맡깁니다.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어느 정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야 이거 해!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따라야 되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너무나 많은 플랫폼사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규제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국민들의 선택에 맡깁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야 일단 우리가 AI 시장 키워야 되거든. 야 미국 잡아야 돼 우리. 야 그러니까 너네 야 국민들아 야 딱 요거 아니면 요거만 써. 그리고 요거를 쓰면 우리가 혜택을 좀 줄게. 어떻게든 미국 플랫폼 쓰지 말고 우리나라 거 써. 우리나라 거. 알겠지? 강압적으로 딱딱딱 맞춰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힘입어서 하나의 특정 산업이 빠르게 커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시장, AI 시장이 발빠르게 좀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이 소비자들, 즉 중국 국민들도 개방적인 마인드예요. 이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 실제로 샤오펑과 니오라는 대표적인 2세대의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테슬라와 유사하게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를 갖추고 도로주행 데이터를 취합해 자율주행 AI를 훈련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자동차 안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서 자동차를 팔아서 이 자동차를 소비자들이 운전을 함에 있어서 그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는 구조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테슬라가 다른 자율주행 차들에 비해서 많이 앞서 나갈 수 있을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애플과 같이 자체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 자체적으로 자동차 생산하고요. 칩셋 자체적으로 만든 칩셋 활용하고요. 설계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요. 소프트웨어도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 활용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생산을 한다. 하지만 그 반도체만 딱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애플이 삼성이나 화웨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많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였어요? 똑같은 스마트폰을 만들더라도 자체 설계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다른 쪽에 설계를 맡기고 다른 쪽에 생산을 맡기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많이 부과가 된다. 똑같은 성능의 스마트폰이라도 아이폰은 애플은 조금 더 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적인 차이에서 자꾸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었다. 이를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자율주행차 업체에 비해서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안타까운 거는 차량용 반도체는 엔비디아 칩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I 기술도 테슬라 등 선진 기업보다는 떨어진대요. 하지만 장점은 뭐냐? 중국의 실도로 주행 데이터에 대한 선점 효과가 분명하게 크다라는 것이죠.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 능력은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클 수가 있는 원인이 뭐냐? 첫째, 경영진이 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며 처음부터 자율주행과 같은 스마트카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보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자율주행만 보고 간 건 아니었어요.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주항공, 뭔가 이제 큰 그림들을 쫙 펼쳐감에 있어서 자율주행의 그 하나의 축이 되는 것이지 자율주행만 보고 가는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자율주행과 같은 스마트카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딱 보고 창업을 펼쳤고 그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에 이런 받아들이는 역할이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초기 산업일수록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금력이 부족했던 1세대 스타트업과 달리 샤오펑 같은 기업은 알리바바와 같이 큰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자금력이 풍부하고 그 빅테크의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 그러면서 정부 규제가 강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도로 모빌리티 산업의 빅테크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의 투자에 그런 원동력까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세 번째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연기관차가 갑자기 전기차를 만든다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제 분야에 좀 속해 있는데 뭔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원래는 딱 메모리 반도체 칩에 대한 생산을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TV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다양한 이제 가전기기들을 막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각 가전기기에 맞게끔 TV는 LG랑 경쟁하고 스마트폰은 애플이랑 경쟁하고 등등등등 이제 경쟁 업체들이 쫙 구축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장에서 새로운 뭐 예를 들면 비메모리 시장을 딱 뛰어들려고 해요.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하려고 봤는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누군가는 맡겨줘야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객사들이 이미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요, 어떻게 삼성과 스마트폰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시장에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사업에서 경쟁하는 기업과 협력하기는 쉽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빠르게 성장하기가 어려웠다 라는 국면에 놓여지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다른 이제 기업들과의 경쟁 구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납품하던 부품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생산 설비 인력 문제 이런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데에 발목을 자꾸 잡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타트업들은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요 2세대 스타트업에 주목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빠르게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래요. 테슬라도 원래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러면서 기존에 불필요한 고객사들과의 관계를 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에 필요한 기업과의 협력, 내가 필요한 설계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착 효율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2의 테슬라와 같은 기업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의 소비자들이 은근히 젊고요. 자율주행과 같은 신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자, 자율주행의 차량 구매 시 핵심 고려 요인인지 묻는 설문에 무려 중국인의 80% 이상이 그렇다고 밝혔대요. 지금 중국 국민들에게 너 자동차 살 거야 물어봤을 때 40대 이상은 별로 사고 싶지 않아. 하지만 20, 30대는 나 살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 거야 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들에게 너 자동차 왜 살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자율주행 때문에 살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그 자동차의 선택폭을 어느 정도 80%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중국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옵션 가격인데요. 테슬라에 비해서 샤오펑의 구독 모델 서비스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그러면 싼 거 좋아하는 중국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테슬라 구독 모델보다는 샤오펑 구독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중국 시장이 특히나 자동차 시장은 중국 시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전기차 시장도 그래요. 전기차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중국 시장의 활성화 정책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과거 전기차 시장 부양세를 보면은 중국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15년부터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을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을 키운 중국이 현재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자국 업체들을 키워냈거든요. 오케이. 사실 중국은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내연기관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업체를 빠바박 만들어내진 못했어요. 하지만 전기차는 달랐다.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전기차보다도 자율주행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지원은 자율주행 쪽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서 중국은 2025년까지 레벨 2, 3 자율주행을 전체 판매의 50%, 30년까지 70%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니 이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규제 및 인프라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유리하다. 권위주의적인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적인 서구 사회에서는 규제와 갈등을 해결하는데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일단은 도로주행에 대한 규제도 풀어줘야 되고 보험 관련 문제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 인프라 까는 문제도 풀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민주주의는 다수결 뭔가 자꾸 이제 해야 되는 순서가 굉장히 까다롭고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는 이러한 면에서 유연하다는 거죠. 정부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이미 다수의 대도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까지 시행이 되고 있어요. 데이터 확보가 인공지능 학습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규제 환경이 중국 기업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 중국의 자율주행 전용 고속도로가 총 12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올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고속도로는 자율주행 전용 차선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도로에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습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도로들을 계속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깔려고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진심으로 자율주행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그래서 중국은 AI가 중장기 국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보고 2017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년까지 AI 이론 기술 응용 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AI 시장을 중국이 먹으려고 해요. 왜? 자체 국가의 가장 강점이 권위주의적인 강점을 채택해서 빅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을 만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 시장에서 강하게 커져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을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중국의 AI 기술 수준은 아직 미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빠르게 발전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AI 기술 수준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 기준 미국이랑 중국이랑 유럽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기술 진행 과정은 사실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기술력은 진짜 압도적이에요. 근데요, 데이터는 중국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죠? 미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 지수는 미국이 1위지만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이 빠르게 지금 뒤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력에 대한 지금 개발도 발빠르게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중국이 얼마나 자율주행 AI 시장이 진심이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업체들이 누가 있느냐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이두. 마이두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이두. 기존에 제가 AI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마이두는 중국 자율주행 산업의 최강자예요. 중국 자율주행 운행 데이터의 무려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에요. 중국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인데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리가 90%. 차량 수도 60%가 이상이 됩니다. 어마무시한 빅데이터를 쫙 흡수하고 있는 게 마이두예요. 마이두. 오케이. 원래 중국 대표 검색 엔진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전환에 뒤처져 가지고요. 안 되겠다. 우리는 자율주행으로 간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했어요. 실제로 작년 북경등 지역에서 500대 이상의 차량으로 로보택시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최초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 사업도 시작을 했어요. 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모델이 있어요. 아폴로고, 아폴로 셀프 드라이빙, ACE, 에이스. 이 아폴로 셀프 드라이빙이랑 아폴로고 요게 대표적인데 아폴로 셀프 드라이빙은 뭐냐면 카메라 기반이에요. 카메라 기반. 즉 테슬라와 같이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카메라 기반으로. 좀 더 싸죠. 좀 더 싸게 보급화를 시키려고 하는 서비스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고는 좀 더 고성능화. 아폴로고는 구글의 웨이모와 같이 라이다 센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지도를 활용해서 특정 지역에서 기술을 완성한 뒤에 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 근데 이건 아무래도 비용이 높고 대응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마이두는 요거 두 개의 모델을 다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폴로 셀프 드라이빙과 같은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장하면은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바로 수익 모델화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하죠. 테슬라가 이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를 누리고 있죠. 그리고 마이두는 작년에 지리자동차 합작해가지고 지두 자동차를 설립을 했어요. 마이두가 아폴로 등 소프트웨어 기술 제공하고 지리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 있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수직 통합이 중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지금 채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 마이두는요, 지금 전체적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시키고 있는 업체 중에 중국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는 업체다. 많은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두 가지 서비스를 활용해서 발빠르게 키워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중국 쪽의 대장주는 마이두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요, 이거는 사실상 테슬라 같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테슬라 같이 자체적으로 자동차 생산하고 이 자체 이제 설계 칩을 활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쌓아서 자체적으로 자동차도 팔고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도 활용해가지고 일석이조 판을 완전히 키워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스타트업 중에 테슬라와 같은 모델의 기업이 누가 있을까? 알아보는 거죠. 마이두가 웨이모 방식에서 테슬라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다면 샤오펑과 니오 같은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테슬라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단계적, 점진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레벨 2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옵션을 판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하고 있는데 젊고 기술에 민감한 중국 소비자들이 이들 기업의 자율주행 기능을 차별적인 상품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기업은 샤오펑이라는 기업과 니오라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샤오펑이라는 기업은 작년 4분기 때 출시한 솔루션을 봤을 때 전체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14대, 레이더, 라이다까지 다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갖고 있다. 다만 컴퓨팅 플랫폼을 엔비디아 거를 쓰고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단점이다 라는 거. 니오는 마찬가지 엔비디아 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11대, 레이더, 라이다까지 쓰는 상황. 그 다음에 자체적인 업데이트 가능. 구조 자체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근데 테슬라와 이런 업체와의 차이점이 뭐냐? 센서는 테슬라는 카메라만 쓴다라고 그랬어요. 카메라. 그래가지고 제가 카메라 모듈 관련주 계속 강조를 했었죠. 오늘도 올라갔죠. 예? 근데 샤오펑 니오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다 씁니다. 다 써요. 차량용 컴퓨팅 플랫폼도 테슬라는 하드웨어 3.0을 자체 생산하지만 샤오펑과 니오는 모빌아이랑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들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테슬라는 모두 내재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샤오펑과 니오는 부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AI 기술력과 반도체 설계 능력에 아직은 테슬라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테슬라와 같이 앞서 나갈 수 있을 기업이 되려면 AI 기술과 반도체 설계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는 니오보다는 샤오펑이 좀 더 자율주행 기술력에 우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샤오펑은 인지 판단, 제어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 부분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데 니오는 인지 같은 영역에서는 모빌아이와 같은 테크 업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테슬라 대비 샤오펑의 기술 수준이 도심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은 분명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작년에 샤오펑이 테크데이에서 공개한 시연 영상을 보면 중국 소비자들의 구독 서비스를 채택할 정도의 효용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X 파일럿 3.5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3분기에 요거 올해 2, 3분기에 이렇게 새로운 솔루션을 또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샤오펑 자율주행 시스템 구조인데 상당 부분 내재화를 했어요. 요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 외에는 웬만하면은 다 내재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전기차 모델별로 자율주행 성능 테스트를 했거든요. 테슬라가 보세요. 기본적인 ADAS 측면에 대해서는 전체 1위에요. 총점 1위. 근데 샤오펑이 2위에요. 샤오펑 2위.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요. 샤오펑이 1위에요. 성능 테스트 했는데 테슬라 2위입니다. 자동주차 시스템은요. 샤오펑이 또 1위에요. 테슬라는 한 4위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ADAS 기술력은 테슬라가 1위지만 그 외에는 샤오펑이 1위입니다. 자율주행 성능 테스트에서 많이 따라왔어요. 오히려 역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얕봐선 안 돼요. 중국 업체라고 얕봐선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사실 중국 업체에 투자하기 굉장히 꺼려해요. 왜? 그냥 중국이니까. 못 믿어오니까. 짜가니까. 하지만 이렇게까지 발빠르게 쫓아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샤오펑 같은 경우에 경영진이 스마트해요. 알리바바의 지원을 바탕으로 테슬라 방식의 자율주행 학습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서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역량도 좋아요. 거기다가 테슬라 대비 AI 기술력과 반도체 설계 능력은 뒤처지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빠르게 커져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사실 실적이 부진해요. 테슬라가 초기에 그러했듯이. 왜? 초기 때는요, 돈 벌 목적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캐파를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시장을 최대한 점유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의 적자폭은 계속 커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영업이익이 흑자가 전환이 되는 시기가 나와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미친 듯이 갑니다. 테슬라가 그러했듯이. 테슬라도 초기에 그러했거든요. 일단은 전체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고 나서 돈은 나중에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도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오르겠죠. 그러니까 샤오펑 같은 기업도 지금 당장에는 실적이 부진해요. 부진한데, 그래서 주가도 부진한데, 나중을 보자면 그래도 관심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중기적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가 감소가 될 것이고 자율주행 옵션 채택률 상승 등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물론 미중 갈등이 지속될 거예요. 근데 샤오펑의 경우에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에요. 샤오펑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미국 내 상장 폐지 가능성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샤오펑은 미국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홍콩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아무래도 미중 분쟁 갈등이 너무나 커지니까 샤오펑을 상폐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요인으로 미국 내에 있는 샤오펑의 주가가 많이 흔들렸어. 하지만 홍콩 시장의 상장이 물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엔 크리가 무리가 없겠다. 샤오펑을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 없다면 홍콩 시장에 투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샤오펑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말고 홍콩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홍콩에. 이해되죠? 자, 향후 주목할 모멘텀이 뭐냐면 원재료 가격 안정화와 유럽에 출시하게 되는 P5에 대한 반응, 6월에 출시할 엑스파일럿 3.5에 대한 기술 수준, 요거 정도가 좀 중요하겠다. 일단 단기적으로. 근데 물론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는 주가 변동성은 크죠. 왜? 테슬라는 이미 현금 창출력이 높고 영업이익 흑자예요. 하지만 샤오펑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재무적인 리스크는 크지가 않고요. 중국 시장의 잠재력이 워낙에 크고 샤오펑이 기존 자동차 업체 대비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감안할 때는 중장기 관점에서 주가가 매력적일 수 있다. 니오가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니오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 모델이 중기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충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측면에 대해서 샤오펑에 비하면 많이 뒤처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 테슬라랑 비교를 해볼게요. 샤오펑이랑. 시총이요. 야, 테슬라가 이 뭐야, 얼마야 이거? 100만, 1000만, 100억 달러. 그죠? 근데 샤오펑은 2,4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거의 50배 차이네, 50배 차이.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도 사실 2021년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죠? 기존의 매출액 늘어나는 속도 보세요. 영업이익 늘어나는 속도 보세요. 와, 대박이었습니다. 그죠?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다. 죄송합니다. 2년 만에 거의 10배 올랐으니까 20년에 이렇게 영업이익 흑자 전환되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흑자 전환되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어요. 근데 샤오펑은 아직 어때요? 매출액은 빠바바바바밤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1년에 4배, 1년에 2배, 1년에 거의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늘릴 전망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어때요? 적자폭이 커지고 있죠. 그만큼 투자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 잡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투자하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관심만 가지세요. 웬만하면 관심만 갖고 얘가 흑자 전환되면 그때부터 눈여겨보세요. 오케이? 일단은 지금은 샤오펑이라는 기업이 전체 자율주행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많이 차지해야 할 거고 기술력이 얼마나 많이 올라올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다가 적극적인 투자는 흑자, 영업이익 단기순이 흑자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중국 기업이 또 이러다가 또 막 무너지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은 있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 보세요. 테슬라도 월봉 보시면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변동성 크게 그냥 머물러만 있었어요. 근데 20년도부터 흑자 전환되면서 이때부터 그냥 막 올랐잖아요. 거의 10배 올랐거든요. 2년 만에 10배?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슈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돈나무 언니 알죠? 캐시우드. 이분 아시죠? 캐시우드 요분 투자 또 잘하시잖아요. 그죠? 이분이요. 최근에 테슬라 주식을 팔고요. 중국 전기차 기업에 투자를 했대요. 낮은 이익률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작년에 회계연도에 나왔던 이익률이 니오가 19%, 샤오퐁이 12.5%였대요. 테슬라가 27%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미래 성장성을 본 거죠. 그죠? 중국 정부가 자본 창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보니까 또 연 10만 대씩 파는 중국의 전기차 3인방 흑자가 눈앞에 보인다. 보세요. 중국 신생 전기차 3인방인 니오, 리오토, 샤오퐁이 지난해 모두 10만 대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몸집 불리기에 성공했다. 지난해 판매량이 두세 배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액도 큰 폭으로 늘었고, 오케이? 자, 여기에 심지어 월가에서는 샤오퐁을 96%가 매수의 의견을 냈어요. 월가에서. 중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샤오퐁이 양호한 4분기 실적 발표에도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샤오퐁을 우호적으로 분석했다. 96%가 매수 등급의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낙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국내 증권사 관련해가지고 신한에서 발표한 샤오퐁 관련 리포트도 한번 볼게요. 중국의 테슬라를 꿈꾸다. 중국 대표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 19% 보유한 창업자. 2대 주주가 알리바바입니다. 2대 주주가 알리바바예요, 여러분들. 2대 주주가 알리바바. 알리바바 모르는 분들 없죠? 그러면서 전기차 스타트업 3사 중에 월등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리오토, 니오 중에서도 작년 판매량이 YOY 263% 증가했어요. 1위. 월등한 성장세입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 가장 근접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였죠. 그러면서 사실 중국에서는 SUV에 대한 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SUV에 대한 소비 심리가 굉장히 큰데 올해 3분기에 준대형 SUV를 출시한대요. 그래서 800V 충전 시스템을 통해서 5분 충전만으로 200km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내장형 라이다 및 초음파 센서, 레이더, 카메라 통해서 엑스파일럿 4.0 자율주행 구현한대요. 목표 판매량 25만 대입니다. 그래서 과거 테슬라 사례를 봤을 때 연간 판매량 40만 대 정도가 돼야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대요. 근데 올해는 목표가 25만 대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올해에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좀 낮아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경영진의 목표와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을 고려하면은 이르면 24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이르면 24년. 오케이. 그래서 신차 라인업 확대와 원활한 자금 조달에 따른 생산 능력 확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힘입어 시장 점유율 상승 및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까지는 영업이익 적자의 전망이 잡혀 있긴 해요. 하지만 24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때부터 한번 흑자가 진짜 진행이 되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미리미리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자, 회사 설립 6년 만에 전기차 누적 판매량 10만 대 기록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회사 설립 6년 만에 전기차 누적 판매량 10만 대 기록했는데 테슬라가 10만 대 달성에 12년 걸렸어요. 그거 반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거 반밖에 안 걸렸어. 테슬라가 12년 만에 달성했던 거를 샤오퐁은 6년 만에 반밖에 안 걸렸다고. 중국 3대 전기차 스타트업 중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도 갖고 있고요. 작년에 전기차 누적 판매량 1위. 생각보다 대단한 기업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중국 기업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그러면서 이미 1년 이상 주행 데이터도 축적했어요. 2천만 킬로. 빅데이터 수집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자율주행 로봇 택시도 출시한대요. 마이두처럼.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더 많은 빅데이터 축적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외국 기업인 테슬라와 달리 중국 교통 데이터의 접근이 용이한 것도 장점이고요. 향후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력 향상시킬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국은 SUV 선호도가 매우 높은 시장인데 올해 준대형 SUV 출시 앞두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 능력 확보와 판매량이 주가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부분. 테슬라가 초기에 그러했듯이.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성이 난 너무나 좋아 보인다 하시면은 흑자 전환 되기 전에 그냥 조금씩으로 모아가도 상관없어요. 테슬라가 그러했듯이. 테슬라 이때 미래 성장 전망을 보고 조금씩 사모았던 분들이 지금의 대박이 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기업을 그렇게까지 100% 신뢰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아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 기업의 행보에 집중을 하면서 진짜 캐파를 키우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지를 보고 그때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장으로 진입하면 안 돼요. 왜? 상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략을 하려면 홍콩 증시 쪽으로 가야 돼요.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2의 테슬라가 될 만한 중국 기업 중에 자율주행 또 차기 후속 대장주가 누가 될 만한 부분인지 같이 리포트를 보면서 알아봤습니다. 자, 리포티지 시간은 리포트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멋쟁이 제가 하트 뿅뿅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